네, 안녕하세요. 이재식 국어원의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입시소장 남궁철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올해 고1 2025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그 유명한 이제 고교 학점 이제 첫 세대죠. 생활기록부와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분명히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생활기록부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그 내용의 주인공은 확실히 우리 학생들입니다. 활동의 주체이고 3년 동안의 교과와 비교과 활동의 모든 부분이 담겨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을 관찰하고 평가해서 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것은 결국 선생님들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입력된 생기부를 가지고 전형별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 생기부를 평가하는 것은 대학 측의 몫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영역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최대한 것을 활용하는 것, 그것이 이번 설명의 이 방송의 목적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설명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2025년, 그러니까 현재 고2, 고3들하고 다르게 고1학년부터 변화된 생기부 기재 규칙이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의 기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들이 그렇다면 이 기재된 생기부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느냐, 그 평가 기준이나 방향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당연히 이 생기부에 기재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동안 교과 대비, 성적 대비 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이 실제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 학생들의 생기부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좀 안 좋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생기부에 이제 세특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결국 탐구 활동으로 이루어질 텐데 특히 세특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조별 과제라든가 떤 공통 주제보다는 개별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자율 탐구 활동이 좀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하는 부분이 우리 학생들의 또 하나의 고민거리이기도 해요. 특히 고1 학생들에게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기부를 어느 시점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설명회를 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질문들을 좀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들을 유형별로 좀 간추려서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바뀌는 기재가 좀 바뀌는 부분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마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2 학생들의 경우에는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부터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방학에 들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마무리를 해서 이제 그 다음 연도 2월 28일에 한 번 마감을 하게 되는데 올해 고1 학생들부터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학기의 활동은 8월 31일 마감을 하고요. 2학기의 활동은 내년 2월 28일까지 마감, 이렇게 두 번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겠죠. 먼저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매 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부터 방학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생기부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는 국어 과목 같은 경우 1학년 공통 과목인 국어가 지금 공통국어 1, 2, 영어도 1, 2, 수학도 1, 2 이렇게 두 분 나눠지잖아요. 그 말은 이렇게 과세특이라고 하는 상당히 생기부에서 거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교과 세특 부분이 그 분량 면에서도 양적인 측면에서도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성적은 정량적인 부분이지만 정성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대학 측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양적으로 두 배 확대됐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성적과 관련해서 생기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의 이 성취도 부분은 표준 편차가 기재되지 않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해지긴 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보통교과의 공통, 일반, 진로, 융합. 자, 요 과목들이 모두 이제 절대평가 5등급 체제로 바뀌었고,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의 부분에 한해서만 이제 절대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 교양도 이제 절대평가인데, 중요한 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이제 대학들은 학생의 성적이 실질적으로 그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의 내신 경쟁에서 획득된 석차인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대학들이 고등학교에 요청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가 바로 교육과정 편성 현황과 그 다음에 과목별 평가 정보예요. 특히 이 과목별 평가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어나 수학의 경우에 학생들이 수행평가와 지필평가가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수행평가의 항목, 유형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또 성취도 분할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 성취도 분할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정보들을 대학 측이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학들은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학생의 성적이 왜곡되는 현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정하려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과목도 상당히 달라졌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몰아서 이제 2과목이 다 9과목씩 나눠지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학들은 학생들의 전공이나 진로와 관련된 적극적인 그 연계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 현황을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 권장 과목이다 또는 권장 과목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 분명히 교육과정상의 편제가 됐음에도 학생들이 이수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그 학교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진로와 연계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수하지 못한 것인지 자,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또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외부 교육기관의 어떤 교육 활동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대학들에 제공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인수 과목의 인정 이제 수강수가 변화를 했죠.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 이내이다 보니까 13명 이하의 경우는 등급 산출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10%까지 1등급으로 산출되다 보니까 5명 이상이면은 어때요? 예, 소인수 과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5명 이내일 때만 인정받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꼭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강자 수를 너무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입 전형의 어떤 변화 방향을 보면 여러분들의 과목이 수연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공과 직간접적 연계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수하세요. 왜냐하면 대학들은 분명히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성취도 분할 점수 기준이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적은 수강자 수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수를 했고 비록 뭐 2등급이 나오든 3등급이 나오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정하는 이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상 우리가 줄여서 개색특기라는 게 있어요. 일반고의 경우에는 보통 이것이 어느 학교든 간에 대부분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의 활동 내용이 기재가 됐어요. 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대부분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 학교에서 여러 개의 과목의 융합 주제로서 융합 과목 주제 탐구 활동으로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집중적인 심화 탐구를 해서 생기부에 기재됐던 그런 항목인데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또 2025 학생부 기재 변경안에 따라서 이 수업량 적정화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학점제에 따라서 한 학기가 50분짜리 수업 16회를 이수하면은 1학점을 취득하게 됐는데 따라서 수업량 유연화가 이제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됐다. 따라서 개세특의 일반고 학생들은 지금 마땅히 기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이것은 개별 학교의 정보가 취합되는 대로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활기록부의 구성 항목은 이렇게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총 9개 항목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항목이고요. 자, 출결 같은 경우는 어, 정성적 평가의 대상, 성실도를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부 대학, 예를 들어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출결을 정량적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때 미인정의 경우에만 문제가 돼요. 미인정. 미인정도 뭐 한 번, 두 번 결석은 상관이 없는데 3일이나 4일 이상의 미인정이 있을 때 차감하는 점수를 차감하는 그런 평가의 대상이고요. 만약에 질병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불명할 때는 대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수상 경력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격증 인증 추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 전형에서 특성화고 전형이라든가 일부 전형을 제외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관한 관리라고 하는 이 항목이죠. 2024년에 입학한 학생들부터 생계부에 기재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대입에 반영되는 건 당장 올해 고3들부터 이것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이런 학폭과 관련된 대상자가 없다고 믿고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두 개가 남았네요. 바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 두 개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 창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봉사활동은 이제 실적은 기재는 되지만 사실상 이 봉사활동이 활동 특기사항에 진로활동이나 또는 동아리 활동 그리고 이렇게 자율활동으로 연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올해부터.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동아리의 하위 항목으로 이 봉사활동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봉사활동의 경우 진로, 동아리, 자율활동과 연계해서 기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고 학생이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에 20시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은 그런 경우에는 이 봉사활동 실적란의 특기사항에 이 자율활동 동아리와 연계된 활동이었다는 것이 좀 기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하지만 그렇게 뭐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활동의 경우는 제가 뒤에서 항목별로 사례를 분석해 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목 이수 및 성취현황. 이게 이제 내신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내신을 의미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과세특이 있고요. 그 다음 개세특이 있는데 개세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반고는 이 개세특의 내용을 마땅히 기재할 만한 것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방과 활동이라든가 소논문 봉사활동 특기사항 이런 것들이 이미 예전에 24학년도부터 미기재되거나 또는 기재는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됐는데 전반적인 경향성을 본다면 비교과 항목이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과 항목이 축소됐다라는 것은 이제 생기부에서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의 경우에 이제 공통 과목이 두 과목씩이 쪼개지고 학기 단위로 세특이 기재되면서 실제로 정성적인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양적으로는 증가한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술형 항목을 이제 선생님들이 입력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부분이지만 이제 학생의 학업 태도라든가
또는 수업 시간에 있었던 학생의 기능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고 어떤 발표 수업을 했고 수행 평가를 뭐로 했고 이런 내용들, 자 그런 것들은 일단 조건에 해당될 때 이제 기재가 가능한 거예요. 세특에. 첫째,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실시한 것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교사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진 활동이어야 되고 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규교육과정 활동 안에서 있었던 활동의 경우가 세특에 기재된다 또는 창체에 기재된다 라고 할 때 그럼 학생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써주고 그럼 학생들은 그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교육부 지침을 보면 여기에 동료평가서나 자기평가서 또는 수행평가 같은 수업 산출물 또 소감문과 독후가 이렇게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를 선생님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권유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자기 평가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본인의 활동에 최대한 자신의 어떤 생기부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자기 평가서를 쓸 것이냐? 자, 요 부분도 제가 다음에 이렇게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기부에 어떻게 기재하는 게 좋을까? 창체 동아리 활동이든 진로 활동이든 과세특이든 똑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과정 중심의 기재가 이루어져야 돼요. 최근에 어떤 이 학교의 생기부를 보면 물론 꼭 요즘은 어떤 특정 학교는 생기부가 좋고 어떤 학교는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선생님을 따라가는 경향은 뭐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일단 왜 이 학생이 이런 활동, 이런 탐구를 하게 됐는지 계기에 해당되는 요 무엇을 했느냐, 왜 했느냐, 요 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계기죠. 그리고 요 과정, 어떻게 했느냐, 절차와 과정이 나와야 되고요. 또 이 활동을 통해서 그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부분이 성장했는지 그 학생의 진로 역량 부분이 성장한 것인지 탐구력과 같은 학업 역량이 성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세특이 좋은 생기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활동이 끝나면 아마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선생님들께서는 초안을 작성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학생들한테 미리 본인의 활동과 관련해서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을 과목별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양식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그냥 통칭 자기평가서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 자기평가서를 써서 제출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과목별로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활동을 탐구 1, 탐구 2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것을 왜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 인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발동한 계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A라는 개념을 배운 다음에 그 개념으로부터 B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의문점을 가지고 또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의문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구체적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마치 선생님께서 세특을 써주는 것처럼 학생이 같은 형식으로 자기 평가를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생기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크게 보면 항목이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학업 역량, 두 번째 진로 역량, 세 번째 이제 공동체 역량인데 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이제 성취도, 내신이죠. 내신도 당연히 생기부에서는 정략적 평가의 대상이고요. 종합전에서는 정성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학업 영역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내신과 함께 학습 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매 시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관찰하고 그 학생의 학습 태도를 데이터화시킨 후에 나중에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 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탐구력이 들어갑니다.
탐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서울대나 연대 고대에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읽다 보니까 이제 공통된 어떤 학생들이 대학에서 제시하는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안하는 공통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탐구 활동을 가급적 폭넓고 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당히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폭넓고 깊게 해라. 그러니까 폭넓게 하라는 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것저것 관심 있는 걸 다양하게 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특정 교과, 예를 들어 국어라고 해볼게요. 국어 시간에 A라는 교과 성취 기준에 따른 A라는 지식과 개념을 익혔다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진로 또는 다른 교과와 연계하여서 좀 더 융합적으로 확장해서 탐구 활동을 하라는 것이 좀 넓게 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과 수준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본인이 의문점을 갖고 깊게 파고들어야 돼요. 심화 활동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융합 활동과 심화 활동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넓고 깊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이 너무 생기부에 연연해 하지 말고 본인들이 관심 있고 흥미가 있고 재미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탐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곧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평가하는 우리 입학사정관들 눈에 이 학생이 이 활동을 왜 했지? 라는 것이 읽혀야지만, 그것이 보여야지만 그 학생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흥미가 있구나, 이런 진로와 계열에 대한 적합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탐구활동이 이루어지는가 이건 거죠. 그리고 과정 중심. 그래야 우리가 진로 역량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의 관심도도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심과 관련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경험과 노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일단 설명을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제 기본 점수로 대부분 부여가 되는 것이고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협업 능력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웬만한 학생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이 있다거나 또는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은 대부분 공동체 역량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사례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자, 자율자치활동.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 현재 고2, 고3들의 경우는 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이 부분이 자율활동이거든요. 자율활동. 그런데 지금은 자율자치 이렇게 두 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500자 이내로 1500바이트가 이제 우리 한글이 한 글자가 3비트예요. 3바이트. 그래서 1500바이트 정도 분량을 이제 써주는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그동안에 이제 학교들에서 이 자율활동에 기재했던 부분들이 이런 학급 특색 활동이나 1인 1역 뭐 이런 것도 기재를 했지만 사실은 여기 학급 문화 공동체 강화 활동 이거를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걸 많이 기재를 해줬어요. 자치 활동이라든가 예를 들면 학생 자치회 활동을 한 임원 활동을 한 학생들의 경우 또는 내가 임원이 아니더라도 학생회에 참여해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자질을 익혔다. 그런 자질을 함양했다. 뭐 이런 내용이라거나 또는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되는 인성적인 부분 있죠. 양성평등 교육이라든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생태환경 보호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대부분 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일부 학교가 이런 자율활동에도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이런 개별화된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떤 진로 탐색 활동이라든가
창의 과학 활동 요 부분을 기재하는 학교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걸 반영해서 실제로 2025 이 생기부 기재 변경안을 보니까 자율활동과 자치활동을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다음에 자율활동의 경우에는 주제탐구 활동으로서 개인 또는 소집단 연구활동,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기존처럼 이 자치활동과 관련된 또 기본생활 습관 형성 활동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인성교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인성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입시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것은 단체 활동입니다. 개인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학교가 정해놓은 프로그램에 학생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율활동, 자치보다는 자율활동의 항목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생기부에 기재한다면 조금 더 이 생기부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학생 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학생은 학급 환기 도우미 활동을 했어요. 나에게 쓰는 편지 활동도 했고요. 성폭력 예방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자,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자, 내용을 읽어보면은 실제로 이 학생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 활동을 했는지 또는 활동을 했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영상을 시청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데이트 폭력의 개념을 알게 됐고 상대방의 뚜렷한 동의 없는 신체적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어떤 영상 시청을 통해서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어떤 탐구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 이런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 학생이 개인적으로나 또는 어떤 그룹을 지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기부는 입학사정관이 이 학생의 역량을 평가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개인적 특성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학생 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학생은 자율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동체 인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창의 과학 프로그램을 이용한 과학 누리 행사라는 것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나 전기 발전 방식의 종류를 탐구했다. 근데 이거는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선행 조사예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라는 주제로 탐구 활동을 했는데 먼저 그 원리와 종류를 탐구한 후에 직접 풍력 발전기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도우미로 활동을 했고요. 또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과정을 학생들에게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풍력 발전기 날개가 왜 세 개일까라는 개인적인 의문을 가지고 그 이유를 확인하고 탐구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을 결국 이 학생은 보고서로 써서 제출을 합니다. 자, 어때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는 마치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옆에서 마치 지켜보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엇을 왜 어떻게 했고 어떤 능력이 어떤 역량이 성장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학실은 흥미가 많았고 여기 그람염색별 이완 세균 분류라는 주제로 융합과학 탐구 챌린지를 했는데 이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어떤 산출물로 나왔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기부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 방향성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동아리 보겠습니다. 자율활동과 마찬가지로 분량은 똑같아요. 1500바이트고요.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작성을 해 주시죠. 동아리와 관련해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제가 최근에 받는 가장 3월, 4월, 5월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1학년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은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대입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자율 동아리가 입시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정규 창체 동아리가 매우 중요하고, 또 창체 동아리 중에서는 인기 있는 동아리가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동아리임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우리가 생기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학년은 진로 탐색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로 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2, 3학년 때 점차 점진적으로 우리가 구체화시켜 나가는 활동을 심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비록 내가 의대를 가고 싶고 약대를 가고 싶고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자신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진로와 연계시키는 활동을 충분히 계획하고 설계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장래 희망으로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이 있을 때 그 직업이 훌륭한 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들을 갖춰야 되는지 한 세네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동아리에서든 그런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일단 동아리 활동이나 과세특의 경우에는 활동의 가지수를 3개 이상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4개, 5개, 6개 막 이렇게 기재해 줄 수는 있어요. 어,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초안을 일단 확인할 수 있으면 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초안을 확인한 후에 어떤 거를 빼달라, 이거 빼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죠. 그건 선생님 권한이니까. 다만 어떤 활동이 나에게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 의미를 두고 더 집중력 있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자기평가서의 형식으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한다면 그 활동의 가지수를 조금 더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활동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실증적 탐구 활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지식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지만 탐색하는 것이죠. 근데 탐색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 스스로가 과연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 가는지,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연역적 탐구 활동,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을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탐구 활동이라도 이러한 사회과학적 또는 자연과학적 탐구 방식을 그대로 따라준다면 충분히 대학에 어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과정이 잘 드러나야 된다. 보겠습니다. 자, 요 학생은 보건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죠? 아마 간호학과에 진학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2번에 보니까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 그러니까 심장 이제 충격기죠. 화상처치, 하임리히법, 재난안전교육 영상을 보고 주의사항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했다고 그랬는데, 자, 영상을 봤어요. 직접 이것을 뭐 실습을 해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주의사항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요것들이 거의 나열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생기부를 우리가 첨삭 수정을 한다. 만약에 더 좋은 생기부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활동들을 나열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중에서 자동 제세동기라든가 뭐 하임리히법이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활동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 활동을 더 구체적으로 그 탐구 활동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 제세동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런 자동 제세동기가 뭐 체내형도 있고 체외형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각각 활용이 되는지, 또 제세동기가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신체에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그런 응급 환자를 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이런 걸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훨씬 더 좋은 생기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타액과 또 브로콜리를 통해서 DNA 추출 실험을 하고 이걸 비교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 DNA 추출의 이 두 개의 실험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압박붕대 감기나 테이핑 요법 실술에 성실하게 참여를 했는데 근육과 인대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두 가지가 빠져 있죠. 근육과 인대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가 무엇인지. 비행기가 날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날개 끝을 접어주고 각도 조절판을 이용해서 공격을 받고 실험에 성공을 했다. 함께 참여한 학생들과 오류의 원인을 잘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물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류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조금 더 들어갔다면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분량상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생략된 것 같습니다. 자, 유체압 로봇판 만들기 활동을 했죠. 여기 보니까 주사기 끝으로 공기가 이동하며 힘이 절단되는 원리를 실험했는데 문제점을 하나 찾았어요. 그죠? 크기가 너무 작거나 무거웠을 때는 잘 잡히지 않는 문제점. 그래서 그 이유를 또 탐구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학생은 이 과학 실험반에서 하나, 둘, 세 개의 활동을 했는데 이 세 개의 활동이 나열되지 않고 각각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고 또 이 학생이 스스로 이 과정에서 어떤 의문점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또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통해서 이 학생의 성장 과정을 고스란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진로 활동의 경우에는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바로 2100바이트니까 700자의 분량까지 이제 기재가 가능한데요. 학교에 따라서 진로 선생님이 전문 진로 선생님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담 선생님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 기재의 주체는요. 교육부가 제공한 관리 지침에 따르면 진로 활동의 입력 주체는 학급 담임선생님입니다. 자, 기재의 내용은 이 부분도 자율활동 부분만큼이나 좀 다양합니다. 좀 안타까운 경우는 여전히 이 진로 활동과 관련해서 많은 학교들이 학생의 인적성 어떤 검사, 심지어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런 MBTI 유형 검사를 통해서 그 학생의 진로 적성을 규정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특정 학과나 전공을 추천하고 학생은 그에 맞게 또 특정 학과에 대해서 정보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쓰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에서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 진로 활동에는 그런 진로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그 학생의 개인적인 진로적성 특성이 기재된다 하더라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갔는지가 기재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활동보다는 다 함께하는 학교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활동보다는 개별적인 활동이 기재되는 것이 좋고 추상적인 어떤 활동, 앞으로 내가 이 직업 분야의 어떤 직업인이 되었을 때, 장래의 희망을 이루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어떤 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진로활동,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나의 꿈 발표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자, 이런 활동이 꽤 많습니다. 근데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해서 다 안 좋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학생은 약사가 되고 싶어요. 장래의 약사를 꿈꾸고 있음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발표를 했다. 슈바이처가 모델이었는데 약학과에 입학해서 약 제조, 조제 등을 공부할 것을 밝혔다.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약학과에 입학해서 뭘 공부하겠습니까? 당연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약사란
약을 조제 생성하고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담 등을 해주고 약을 처방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 고등학교 수준의 진로 활동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부에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다면 도대체 대학 측에서는 이걸 보고 이 학생이 약사가 되고 싶구나. 근데 그 이상이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학생이 그러한 역량을 표해서 구체적인 실무 활동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진로진학 탐색 프로그램에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해를 했다. 미래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심 직업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많은 직업명을 알고 있으며 미래의 직업의 변화를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추상적이죠.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미래기술 로봇과 사물인터넷 체험을 했고요. 건축학과의 연계성을 조사했다. 자, 이것만 봐도 이 학생은 건축과 관련된 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졸업생 선발과 이제 진학 멘토링을 진행을 해내요. 그러면서 패시브하우스와 같은 이런 친환경 건축과 관련된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이 이후에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는 윤천석 씨가 쓴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진로 역량을 키워나갔다. 자, 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일단 체험 활동을 통해서 건축학과의 어떤 연계성을 조사했고요. 두 번째는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서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 세 번째는 그와 관련한 독서 활동으로 이어졌죠.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 보면 세 번째 MVP 건축물 제작 캠프에 44시간 참여를 했는데 관련된 어떤 이론을 발표하고요. 또 직접 두 개의 다리를 제작해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오류, 실수가 됐던 구조물이 뒤틀렸던 부분, 매부일서의 띠를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 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가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제동행 독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주 일반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진로 활동의 대표적인 어떤 활동 중에 하나인데 책을 하나 읽더라도 이 책을 읽고 토론을 진행하고 이 토론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하고 이거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과세트. 자, 이 사례가 되게 많은데 이거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세특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 학생을 보니까 수업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주도하는 학생이었다. 적극적으로 이제 질문하는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질문 이후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아주 적극성 있는 학생이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지도의 좌표 쪽을 설정해서 건물의 좌표를 부여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행이동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식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교과 성취 수준에 도달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기재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바로 요 세특에도 이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어떤 학습이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탐구력이라든가 진로와 관련된 적극적인 어떤 경험과 노력을 확인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이해 보수를 이용한 디지털 연산과 수학이라는 주제로 이산수학, 이진수의 보수 개념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거 이걸 이어서 결국 실수 체계가 아닌 컴퓨터 이산적 체계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깊이 탐구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킨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에도 보면
자신이 수행했던 평가, 수행평가의 내용을 확장해서 최적의 축구 경기 배팅 분석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활용해서 탐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역의 수학 축전에 참여를 했지만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해서 얻게 된 어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 학생은 수학이 우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탐구를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보고서로 작성하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잘된 생기부의 공통점을 보면 많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 양적으로 가지수 측면에서는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개 내지 세 개의 활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 주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자, 요거와 관련돼서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현재 통합과학 2, 그러니까 2학기에 우리 학생들이 배우게 될 이 통합과학 2에 2-3단원을 보면 환경과 에너지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럼 만약 환경 문제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우리가 하나 이렇게 추출했다고 치죠. 그럼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가 다양할 테니까 어떤 친구는 정치 외교학, 어떤 친구는 경영학, 언론 미디어, 생명공학, 화학공학, 의학학 이렇게 진로가 다양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특정 개념, 키워드를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조금 더 확장 내지는 심화해서 탐구 주제를 정한다면 일단 국회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것을 일단 추천합니다. 국회 전자도서관에 이렇게 들어가면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어요. 환경 문제로 키워드를 검색한 후에 키워드 인포그래픽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로와 연관된 키워드를 다시 하나 선택을 하세요. 자, 이렇게 국제 환경 문제로 들어가면 환경 문제, 통합과학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정치 외교학이나 국제학이나 이런 인문 사회학 쪽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요 영역에서 탐구 주제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죠. 또 경상 계열의 학생이라면 환경경제학으로 들어가서 국제자원이라든가 자원경제학, 에너지경제학 이렇게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주제로 또 확장해 나갈 수가 있고요. 자연공학적 친구들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어요. 자, 의학학 친구들도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나 또는 어떤 우리가 내분비 장애 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제를 정했어요. 그럼 주제를 선정할 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자도서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읽고 있는 수많은 독서 지문들, 비문학 지문들 있죠. 이 비문학 지문들은 기승전결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한 편의 글이에요. 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서를 개요를 작성하고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 볼 수도 있고요. 또 탐구 설계 과정에서 주제가 정해졌으면 뭐 사전 조사를 하고 보통 문헌 연구, 뭐 논문 같은 걸 읽어보기도 하는데 너무 어려운 논문이 있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학생이라고 하는 본분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가끔가다 일부 친구들은 어려운 주제, 너무 심화된 주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학생이라는 본분을 잊고 마치 전문가 수준에서 최신 경향이나 그 분야에서 최신 논문이나 이러한 것들을 읽고 발췌하고 요약하고 보고서를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흉내내기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고 쉬운 주제를 하더라도 학생 수준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보여주는 것, 절차와 과정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증적 탐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추천하고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서본결을 갖추고 기승전결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가급적 서론에는 내가 이 주제를 왜 정하게 되는지 계기가 드러나야 되고요. 또 주제 안에 포함된 키워드나 어떤 전문 용어가 있다면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좀 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대주제를 3개 내지 4개의 소주제로 이제 쪼개서 그 소주제에 맞게 내용을 채우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이미지 자료와 통계 자료를 첨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결론에서는 이 본론에서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추후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심화 활동을 연계할 것인지 또 이 과정에서 내가 배운 점이 무엇인지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한 문헌들의 출처를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1학년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건 바로 요 자기활동 기록지를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첫째, 이건 양식이 따로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제출하려는 용도도 아닙니다. 오늘 동아리 활동을 했거나 오늘 진로 시간에 의미 있는 탐구 활동을 했거나 특정 과목에서 발표 수업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걸 왜 하게 됐는지,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결론은 뭐였는지, 내가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이 활동에서 내가 재미있고 흥미있었던 게 무엇이었지? 실수했거나 오류가 있거나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럼 나중에 이걸 다시 했을 때 뭘 보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성장시킴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 미뤄두면 안 돼요. 그럼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는데, 첫째, 이런 자기활동 기록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말고사 이외에 자기평가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만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께서 자기평가서를 또는 그 학기 중에 있었던 본인의 활동 내용을 정리해 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활동 기록지를 일단 남기면 자기평가서를 기재하는데 좀 수월할 수 있고요.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활동 기록지가 누적되면 한 학기에 보통 15장에서 20장 정도 누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3학년 1학기까지 따지면 거의 80에서 100장입니다. 바로 대학 면접이 대부분 대학이 서연고를 제외하고 다 서류 면접이고, 서류 면접은 생기부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생기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기부에는 압축적인 내용들이 기재되고 제한적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활동지를 남겨두면 자기 스스로도 얼마든지 대학 면접에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생활기록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냐? 바로 방학 직전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입니다. 자율적 교육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고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수업량 유연화 교육과정이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탐구 활동과 학교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세특과 관련해서 창체는 연단위 기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 진로는 연단위 기재인데 세특은 학기별 기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주요 과목, 특히 자기 진로와 연계된 과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요 자기평가서를 좀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선생님에게 초안을 볼 수 있는지, 생기부가 마감되기 전에 본인이 오타라든가 오탈자라든가 또는 본인의 활동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활동의 가지수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단순한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활동했던 의미 있는 활동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과정이 잘 드러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선생님께 요청해서 이런 자기평가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진로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색해 보세요.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걸 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는 전망이 좋아 보여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직업이라서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진로가 또는 이 직업이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내가 그 역량 중에 어떤 것을 갖추고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럼 내가 어떤 것을 채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죠. 그리고 그걸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담당 선생님과 소통하세요. 여러분들은 활동을 하는 것이고 기재 평가하고 기재하고 입력하는 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진로를 공유하고 충분히 소통하세요. 세 번째, 자기활동 기록지를 남기고
자기평가서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말고사 이후에 시험 끝났다고 우리 풀어지지 맙시다. 물론 시험 끝났으니까 하루 이틀은 좀 여유를 부릴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때부터가 생기부 관리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내신 향상. 예. 지금 우리가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신을 높이는 것, 특히 5등급제에서 내신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신을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생기부 관리라는 것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전 질문에 따른 질문 몇 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아직 진로를 구체화하지 않았다면 생기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진로가 변경됐다면 생기부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의학학 계열로 진로를 정했다. 진로를 변경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일단 1학년의 경우는 진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열 정도는 정해야 됩니다. 물론 자율전공이 최근에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계열 정도를 정해놓고 그 계열 적합성에 따른 교과와 연계된 활동들을 해주는 게 일단 좋습니다. 늦어도 우리가 7월에는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내가 선택하고 이수할지 1차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전에는 일단 진로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진로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계열 정도의 적합성을 높이는 활동을 해주면 됩니다. 또 진로 변경과 관련해서 수직적 이동은 불이익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수평적 이동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화학과에서 신소재공학과 또는 신소재공학과에서 기계공학과로 이렇게 자신의 진로를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인 여러분들에게는 진로의 방향성이 바뀌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1학년 때 생기부에는 온통 의대를 가겠다. 이런 의학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잔뜩 기재해 놓고 갑자기 2, 3학년 때 가서 뭐 생명과학이나 또는 화학과라든가 이렇게 진로가 변경되는 것은 누가 봐도 대학 측이 봤을 때 이것은 원인이 하나죠. 성적이 안 됐기 때문에 진로가 변경됐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대학 측에서 진정성이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점이 될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최대한 생기부에는 서술 항목에는 본인의 진로를 구체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계열 정도만 우리가 뭐 사회과학이나 경상계열이나 자연공학계열 이렇게 넓은 측면에서만 관심을 갖고 또 탐구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지 특정한 직업을 명시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탐구 활동 주제를 정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예, 아까 말씀드렸죠. 국회 전자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평상시에 읽고 있는 수많은 이 글들 중에 특히 비문학 지문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과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교과 개념에서 이웃한 교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나 융합이죠. 아니면 심화하는 거. 모든 과목의 탐구 활동을 진로와 연결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오히려 무리하게 모든 과목을 자기 진로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 연관성 있는 과목은 당연히 진로를 연계하는 게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그 과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취 기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활동은 진로와 연관되는 것으로만 채워야 하느냐? 일단 독서 활동 항목 자체가 미반영이에요. 다만 우리가 교과 세특과 관련해서 과목별로 진로와 연계된 책을 한 권씩 읽고 감상문을 쓰고 또 그와 연계된 뭐 토론 활동이나 발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급적 뭐 굳이 어렵지 않다면 진로와 연결하는 게 낫겠죠. 굳이 뭐 책 하나를 선정해서 읽어라 하는데 내 진로와 무관한 책을 읽을 필요는 없죠. 오히려. 자, 생기부 경쟁력으로 어느 정도의 상향이 가능하냐? 생기부가 맞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일반고와 특목고를 비교한다면 뭐 중앙대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9등급 체계에서 일반고 학생이 중앙대를 종합전형으로 가려면 보통 교과 전형이 1.7, 1.8이니까 아마 1점 후반대에서 2점 한 초반까지가 아마 하한선일 거예요. 하지만 특목고 학생이라고 한다면 외국 국제고 학생들이 뭐 3점 후반이나 4점 초반이면 종합전형으로 중앙대 경희대를 가죠. 그럼 한 2등급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같은 일반고 내에서 본다면 실제로 0.5에서 0.8 내신을 커버할 수 있는 효과는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5등급 체계로 바뀌었으니까 그 0.5에서 0.8이 대략 한 0.2 정도로 0.2, 0.3 이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겠죠. 성적이 낮은 경우 내신과 생교 관리 중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느냐? 전 둘 중에 선택하라면 무조건 내신입니다.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신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생기부도 의미가 있어요. 단 질문 자체가 성적이 낮은 경우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전형으로 상향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생기부 관리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올해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은요. 교과전형이든 종합전형이든 정시전형이든 전부 다 생기부가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는 서울대 고려대만 정시 전형에서 교과 부분에 대한 정성평가가 들어갔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도 정시에서 교과 부분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수시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 부분에 대한 정성평가가 서류평가가 상위권 대학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생기부 관리 필요합니다. 예. 내신과 어느 걸 집중하려면 물론 내신입니다. 내신이 최상위로 교과 전형 중심으로 지원할 때도 생각할 필요하느냐? 금방 말씀드렸죠? 상위권일수록 교과 전형에서 이제 내신만 갖고 대학 가기는 어렵습니다. 생기부가 동반돼야 됩니다. 5등급제에서 스카이 내신 등급 전사고에서는 몇 등급까지 예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5등급제에서 전사고,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영고를 간다. 그러면 기존의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는 2점 중후반이었어요. 그럼 2점 중후반이면 실제로 5등급제에서는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냐? 9등급제 아이들의 성적을 그대로 5등급제로 환산을 해보면 아까 제가 성적 왜곡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내신이 5에서 10%로 9등급제에서 성적을 확보한 친구는 2등급이었죠. 4%까지가 1등급이니까 내 성적이 그 학교에서 5에서 10% 사이에 있었다면 난 2등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5등급제로 전환을 해보면 그 학생은 다 1등급이 돼버리죠. 근데 반대로 11%에서 15% 사이에서 계속 2등급이었던 친구는 지금 5등급제로 또 2등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자체가 실제로 좀 넓게 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사고라고 한다면 아마 1.3에서 1.5, 1.5까지도 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그 1.5까지 잡아놓고 그 안에서 1.5보다 좀 더 잡을 수도 있겠 한 1.6까지 잡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생기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기부라고 하니까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제가 다시 뭐 시간이 허락한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예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우리가 특목 자사고에 진학한 친구들은 결국은 진로 역량입니다. 이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그 학생이 그 학교에 갔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이 심화 전문 과목들이 있죠. 과목 기술 현황이 우수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깊이 있는 어떤 경험과 탐구 활동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지 학교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해 나가는지가 생기부에 고스란히 드러났을 때 한 1.6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서영고를 한번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일반고에서는 거의 1.1이죠. 그쵸. 네, 1.1, 1.05 그쵸.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쵸. 5등급제가 돼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또 질문 들어왔을까요?
네. 그러면 성심성의껏 오늘 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신 남문철준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